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 김정용사입니다. 산재는 승인받는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보상을 잘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산재보상보험법 취지 자체가 그 산재를 입고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죠.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 된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신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오늘은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애보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양비, 그리고 두 번째는 휴업급여, 마지막으로 장애급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양비라는 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출하신 병원비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휴업급여는 그 산재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필요하시잖아요. 치료를 하시느라고 일을 못하신 기간 동안에 대해 국가가 어떤 생계비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생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산재에서 장애라는 건요, 업무 도중에 발생한 어떤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가 된 이후에도 신체나 정신의 어떤 영구적인 훼손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바로 장애라고 합니다. 즉 치료를 모두 마쳤지만 어떤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예를 들면 산재 전에는 이만큼의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산재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노동 능력이 옛날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 능력의 감소분만큼의 어떤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보상급여가 바로 산재 장애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급여 받으려면 이제 산재 치료가 끝나시고 장애진단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구비를 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말하는 장애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애라는 단어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산재에서의 장애는 일시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남는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상병명이라든가 수술명 아니면 그 치료 종결 시점의 어떤 상병의 상태, 통증의 상태 같은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후유증이다 라고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면 장애급여를 받으실 수 없음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컷 산재로 인정을 받았는데 막상 그 장애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시면 좀 억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보상 받으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시려면 노무사와 같은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 좀 미리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애 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1급부터 7급까지는 장애연금, 그리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다. 그리고 1등급의 장애 등급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3,290만 원 정도의 장애급여를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6개월마다 약 270만 원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만약에 받고 싶으시다. 이런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 10만 원에 그 해당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즉, 장애 등급을 잘 받으실수록 장애 그 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장애보상 급여도 그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산재 장애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등급을 잘 받아야 받으실 수 있는 장애급여의 액수도 훨씬 커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노무사와 같은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하면 장애보상 최대로 잘 받으실 수 있을지 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노무법인 이사에 문의주세요. 노무법인 이사는 산재 전문 노무사들로 이루어진 산재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